마음 따뜻한 5월,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연방준비제도가 22년 만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보유자산을 축소하는 양적 긴축도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 연설에서 취임 이후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가 2년 연속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열성적 지지층에 대해선 극단적 정치 조직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연방대법원에 낙태권 폐지 초안이 유출되면서 전국이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열세인 11월 중간선거 판도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국방부가 특정 시기를 노린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과 함께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첫 주택 구매자들에게 이자율 0%로 다운 페이먼트를 대출해주고 대출금의 일부도 탕감해주는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한인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취업 박람회가 열립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총 100여 개 기업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전 마지막 순회 일정으로 강원도를 찾았습니다. 강원지사 선거에 나선 김진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인의 일정 내내 밀착 동행했습니다. 이제 정치권의 관심은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쏠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안철수 같은 대선 주자급 차출론이 나오면서 빅매치 성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새 정부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민주당은 총리 후보자부터 낙마 1순위라고 지적하며 의혹이 많은 후보자들에 대한 추가 사퇴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3월 무역수지 적자가 전달보다 22.3% 급증한 1,09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무역수지 적자액이 1,000억 달러를 넘은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결과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안도하면서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LA로는 오늘 밤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바람은 5마일에서 10마일 정도로 불겠고 밤 최저 57도가량,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면서 낮 최고 기온 오늘보다 조금 더 오른 78도가량을 보이겠습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5월 4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열성적 지지층에 대해서 극단적인 정치 조직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 연설에서 자신의 취임 이후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가 2년 연속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특히 취임 첫 해인 지난해 연방적자 규모가 전년 대비 3,500억 달러 줄고 올해 감소폭은 역사상 가장 큰 1조 5천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진정에 따른 경기 회복, 이로 인한 세수 확대로 올 2분기 중에는 6년 만에 처음으로 국가 채무 260억 달러를 상환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번 연설은 대규모 재정 적자로 인해 시중에 돈이 마구 풀려서 물가 상승을 부추겼다는 공화당의 비판에 대한 반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릭 스캇 공화당 상원의원이 중산층 증세와 사회보장 지출 축소를 위한 법안을 제시했다면서 이를 극단적 어젠다이자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낙태권을 보장한 기존 판례를 파기하는 연방대법원의 판결문 다수 의견 초안이 보도된 데 대해서 다음 공격 대상은 무엇일까라고 반문하면서 트럼프 지지 군중은 진정한 역사에 존재한 가장 극단적인 정치 조직이라고 혹평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를 선언한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 후보가 어제 치러진 당내 경선에서 승리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오하이오주를 대표할 연방 상원의원 후보를 선출하는 공화당 경선에서 벤처 투자자인 J.D. 벤스가 오하이오주의 전 재무장관과 공화당 주위원장 등 6명의 후보를 꺾고 최종 후보 자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이번 경선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처음으로 시행된 공화당 당내 경선인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을 가늠할 기회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37살의 정치 신인인 벤스는 지난 3월 15일 팍스뉴스 여론조사 때 3위로 중위권이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전격적으로 지지를 선언하면서 경선 직전 진행된 팍스뉴스 여론조사에서 1위로 올라섰습니다. 벤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 처음 출마한 2016년 트럼프를 미국의 히틀러라고 비난할 정도로 혹평했지만 이번 경선 때는 철저하게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같은 노선을 취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언론들은 공화당 내 정치적 영향력 유지를 추구하고 오는 2024년 대선 재출마 가능성까지 열어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건재함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연방대법원에 낙태권 폐지 초안이 유출되면서 전국이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열세인 11월 중간선거 판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낙태권을 폐지하겠다는 결정문 초안이 유출되면서 미 연방대법원 앞에서 찬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반세기 넘도록 유지되어온 결정을 뒤집는 것인 만큼 파장이 엄청날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이 입장을 바꾼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보수 성향 대법관 3명이 임명된 영향이 큽니다. 대법원 내 지형이 기독교적 가치에 따라 낙태권을 부정해온 보수 6명 대 진보 3명으로 재편된 겁니다. 이번 대법원 초안이 유출된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대법원 신뢰가 크게 손상됐습니다. 공화당은 유출자의 정치적 의도에 의문을 제기하며 경위 조사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I want to applaud the Chief Justice for indicating the court is going to investigate. This is the Supreme Court's job to investigate the leak. 낙태권 폐지를 담은 결정문 초안이 유출되면서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반대 시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을 결속시켜 열세인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호재로 보고 있습니다. The elections this November will have consequences because the rights of 100 million women are now on the ballot. To help fight this court's awful decision. 조 바이든 대통령도 만약 대법원이 판결을 뒤집는다면 모든 선출직 공직자는 여성의 권리를 지켜야만 하고 유권자들은 11월 중간선거에서 이를 옹호하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 보수 진보 진영의 첨예한 이슈인 낙태권이 중간선거 쟁점으로까지 일찌감치 부상하면서 사회 분열이 격화되는 모습입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오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무부는 블링컨 장관이 오늘 오후 유전자 증폭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는 경미한 증상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어제와 오늘 오전 검사 때는 음성 판정이 나와 스웨덴 외무장관과 회담 일정도 예정대로 진행했습니다. 국무부는 블링컨 장관이 며칠간 바이든 대통령을 대면 접촉하지 않았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CDC 지침상 밀접 접촉자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가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가결 처리해서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외교위는 오늘 청문회에서 골드버그 지명자 인준안을 상정한 뒤에 표결해서 만장일치로 인준했습니다. 이로써 골드버그 지명자는 상원 본회의에서 인준안이 통과되면 의회 인준 절차를 모두 마치게 되며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공식 임명을 받아 한국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원 본회의에서 골드버그 지명자 인준안 투표를 언제 할지 의사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서 오는 10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과 20일로 예정된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에 참여할지는 불투명합니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지난 2월 11일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주한 미국 대사 후보로 지명을 받았고 지난달 7일 상원 외교위에 인사청문회를 거쳤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20일부터 24일 한일 순방을 앞두고 일본의 외교 안보 당국자들이 잇따라 미국을 찾았습니다.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시험 발사 대응책과 함께 일본에서의 쿼드 정상회의를 앞두고 중국 문제도 심도 있게 논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신 후보 일본 방위상은 오늘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회담을 했습니다. 두
두 장관은 인도태평양에서 무력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어떤 시도도 억제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합의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모두 중국을 겨냥한 표현들입니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대중국 경제협의체인 쿼드 정상회의가 오는 24일 일본에서 예정된 가운데 중국 문제에서 공조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중국의 최근 행동은 공동 규범과 가치, 제도의 심각한 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오늘 한국 내 사드 추가 배치 질문에 자위권을 언급하면서도 한국과 논의할 사항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중국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이후 사드 추가 배치를 희망할 경우 미국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모든 나라는 고유한 자유권이 있다며 전에 말했듯이 조약 동맹들에 대한 방어 약속은 한국에 대해서도 철통 같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사드 배치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한국 방어 약속이 철통 같다는 점을 확실히 하는 최선 일지와 관련해서 동맹으로서 논의할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답변은 사드 한국 배치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적 조처로서 중국이 왈가왈부할 부분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어제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있었습니다. 이 발사에 대해서 미 국방부가 특정 시기를 노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시험 발사를 거듭할수록 위협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한국, 일본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새 정부 출범과 바이든 미 대통령의 한국 순방을 앞두고 이루어진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미 국방부가 특정 시기를 노린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As for timing, I don't think we can say specifically that it's time for anything in particular. 미 국방부는 이어 북한이 이런 종류의 시험 발사를 하는데 좋은 시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북한의 이딴 도발은 명백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올 들어 북한의 시험 발사가 크게 늘어난 것에 대해선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때마다 능력이 향상되고 있는 만큼 위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It would be foolish not to assess that the threat they're posing is actually increasing over time. 미 국무부도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이 주변 국가들과 인도태평양 지역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규탄하며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무력 도발은 올 들어서만 14번째입니다. 닷새 뒤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과 이달 중순 바이든 미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주류 언론과 유명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에서 함께 보내드립니다. 5시 17분 향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교통정보는 새로운 모빌리티 세상을 열어가는 아이오닉 5, 이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제공입니다. 101번 프리 사우스 방면 정보입니다. 웨스턴 애비뉴 구간부터 속도가 뚝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멜로즈 애비뉴 구간부터 벤튼 웨이까지 거의 서 있다시피 한 형편입니다. 이 밖에 110번 프리 노스 방면도 스타디움 웨이부터 오늘도 역시 막히고 있는 모습인데요. 3가 구간부터는 가다서다를 반복하면서 정체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킹 블루버드 인근까지 심한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 교통 위험 신호 켜져 있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먼저 10번 프리웨이 웨스트 방면 소토 스트리트 구간, 그리고 10번 이스트 방면은 스테이트 스트리트 구간에 추돌 사고 조금 전에 발생했습니다.
110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 원온 에비뉴 구간에는 히트앤런 사고 일어났습니다. 끝까지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는 새로운 모빌리티 세상을 열어가는 아이오닉 5, 이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제공이었습니다. 네, 이브리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첫 주택 구매자들에게 이자율을 제로로 다운 페이먼트를 대출해주고 대출금도 일부 탕감해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주의 치솟는 주택가격과 주택난 속에 첫 주택 장만에 어려움을 겪는 퍼스트홈 바이어들을 돕기 위해 가주 정부는 지난달 폴기버블 에큐리 빌더론 프로그램을 론치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첫 주택 구입자들에게 주택 가격의 최고 10%까지 대출금을 탕감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택 구입자가 주택 구입 후 5년 이상 이 주택에 거주하면 주니어 론을 탕감받게 됩니다. 주택 구입자의 거주 기간이 5년 미만이면 대출금 일부를 되갚아야 합니다. 다운 페이먼트 대출금 이자율은 0%입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치솟는 가주의 주택 가격과 매물 부족 속에 첫 주택 장만이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주민들에게 숨통을 터주기 위해 지난달 이 프로그램을 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자격 대상은 첫 주택 구입자로 본인이 직접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소득이 거주할 주택이 위치한 카운티의 중간 소득 수준의 80% 미만인 주민들입니다. 구입하고자 하는 주택의 위치에 따라 자격 소득 기준이 달라지게 되는데 LA 카운티 기준으로 보면 연소득 68,880달러 이하의 주민들은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입주택은 싱글 유닛 단독주택 혹은 콘도 등으로 게스트하우스나 그래니 유닛이 있는 주택도 포함됩니다. 자격이 되는 주민들은 홈바이어 카운슬링 단체로부터 교육을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전화 877-922-5432번으로 하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나흘 동안 한인 구직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취업 박람회가 열립니다. 한국 식료품과 밀키트 배달업체인 로켓카트가 새로 론칭한 한국 밀키트 서비스의 5월 매출 수익의 20%를 비영리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나흘 동안 한인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취업 박람회가 열립니다. LA 총 영사관과 코트라 LA, 잡코리아 USA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취업 박람회는 올해로 11회째를 맞았으며 미 서부 지역 최대 규모로 열리는 한인 구직자 대상 취업 박람회입니다.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미 전국으로 대상으로 하며 구직자들에게는 취업 역량 제고와 취업 기회 확대, 구인 기업들에게는 편리하고 폭넓은 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로 개최됩니다. 이번 온라인 취업 박람회 행사는 LA, 뉴욕, 디트로이트, 코트라 무역관과 협업해 미 전역을 대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할 예정으로 총 100여 개의 기업과 2천여 명의 구직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특히 코트라에서는 글로벌 취업관을 별도로 운영해 J1, OPT, H1B 등 비자 지원이 가능한 기업 80여 개를 모집하여 유학생 등 한인 청년들의 비자 문제 해소에도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온라인 취업 박람회 웹사이트 잡코리아usa.com/코트라를 이용하면 구직자들은 이력서 접수부터 기업 인사 담당자와의 면접까지 100%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용 매칭 지원 외에도 유학생들과 한인 구직자들을 위한 다양한 웨비나를 제공하여 미국 비자별 취업 전략과 법률 상담, HR 전문가가 들려주는 취업 선곡 전략 등 흥미롭고 도움이 되는 행사가 다수 준비될 예정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코트라 로스앤젤레스 무역관이나 잡코리아 USA 전화 213-484-1004번을 통해 지원할 수 있으며 구직자들은 잡코리아usa.com/코트라를 통해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한국 식료품과 밀키트 배달업체인 로켓카트가 아태문화유산의 달을 기념해 새로 론칭한 한국 밀키트 서비스의 5월 매출 수익의 20%를 비영리 단체인 한인가정상담소와 칠드런 어드포커시 센터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아태문화유산의 달을 맞아 시행되는 프로젝트 아워 칠드런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 캠페인은 아시안 커뮤니티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여주고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과 가족들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칠드런 어드보커시 센터에 전달될 기금은 아동학대 예방 브로셔의 아시아권 언어 번역 작업과 아동 성학대 방지 프로그램에 아시안 커뮤니티 아웃리치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인가정상담소에 전달될 기금은 가정폭력과 정신건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이들에게 건강한 식사를 제공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로켓카트의 폴김 대표입니다. 물론 저도 이제 그 딸들이 셋이거든요. 이 아동들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 그 조직들을 좀 많이 생각하게 됐거든요. 코미디언 PK, 뮤지션 데이비 최 등의 인플루언서들도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관련 콘텐츠를 제작해 올리고 대중의 참여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이번 캠페인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로켓카트는 남가주 일원에서 한국 식료품과 반찬, 농산물, 육류 등을 대상으로 다음날 아침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 식료품 배달업체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한인사회가 재정적 어려움으로 학비 지원이 절실한 대학생 돕기에 나섰습니다. 한인장학재단들은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기부금을 조성하고 선발 인원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한인사회 최대 규모 장학단체인 한미장학재단은 올해부터 기아 아메리카와 파트너십을 맺고 기아 장학금을 신설합니다. 1인당 최고 15,000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오테페 재단은 미국 내 거주하는 우수 한인 학생들과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총 6만 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강드림 재단은 올해 50명의 학생들을 선발해서 1인당 각 1,200달러씩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강드림 재단의 장학금 신청 마감은 6일까지입니다. 전 세계 평통 여성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세계 여성 컨퍼런스가 텍사스 달라스에서 열려서 80여 명의 여성 자문위원들이 참석했습니다. LA 지역에서는 김정혜, 김은아, 안미선, 이은지, 박소희, 권명주 씨 등 6명의 자문위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박소희 자문위원의 평화 스피치가 있었으며 사행시 대회에 좋은 성적으로 상을 받는 등 LA 협의회를 빛내는 활약들을 보였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고 주도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개발, 소프트 파워를 활용한 문화 행사 개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공공 외교 활동을 펼칠 여성들의 연대와 협력 강화 등을 위한 결의문도 발표됐으며 아울러 여성 평화 헌장 선언 등이 있었습니다. 어젯밤 LA 다운타운 펄싱 스퀘어에서 낙태권 보장을 둘러싸고 격렬한 시위가 벌어져서 경관 1명이 부상했습니다. 마이클 무 LA시 경찰국장은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라고 외치는 시위대 참가자들이 일부가 교차로를 점거를 시도했고 일부는 경찰관들에게 병과 돌을 던졌다고 전했습니다. 시위대를 해산하려는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 경찰차 한 대에는 유리창이 부서지는 반달리즘 피해도 보고돼서 경찰이 택티컬 얼러트를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어젯밤 10시 30분을 기해서 시위대는 해산됐습니다. 온라인 세금 보고 사이트인 터보텍스가 무료 세금 보고와 관련된 소송 합의금으로 1억 4,1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터보텍스는 그동안 IRS를 통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료 세금 보고를 제공해 왔는데 기존 제품인 프리덤 텍스와 무료 버전인 프리텍스 사이를 혼동하는 일이 종종 벌어져 왔습니다. 전국 50개 주 법무장관들이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고 터보텍스가 이에 대해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는 1,140만 달러의 합의금이 배정됐으며 이 합의금은 37만여 명의 주민들에게 돌아갈 예정입니다. 기아 모터스 아메리카가 올뉴 스포티지인 스포티지 X 프로와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의 시승회를 헐리우드에서 개최했습니다. 시승회 현장 이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아가 지난 3일 새로운 스포티지 차량인 스포티지 X 프로와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의 시승회를 할리우드의 퍼시픽 디자인 센터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시승회에서 선보인 차량인 스포티지 X 프로는 2023년 서브 콤팩트 SUV 차량으로 더욱 다양한 올뉴 X라인 모델들과 스포티지 X 프로 모델들로 생산된다고 합니다. 디자인은 미래지향적이면서도 무게 있는 요소들이 적용되었으며 2.5리터의 i4 엔진들과 새로운 8개의 자동 트랜스미션을 통해 마력을 늘렸습니다. 스포티지 X 프로에는 3D 360도 서라운드 뷰 모니터와 라이브 피드 블라인드 스팟 뷰 모니터 등을 비롯해 8개의 스탠다드 어드밴스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적용되었습니다.
기아 코퍼레이트 커뮤니케이션 부처 제임스 벨 디렉터는 이번에 선보인 모델은 지난 모델에 비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모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Now in its fifth generation, it's really the car that helped kick Kia off in the United States market back in 1994. I think this new generation is going to be more technical, better fuel efficiency, electrified options, and a much bigger interior. 또 다른 차량인 올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는 새롭게 디자인된 스포티지 SUV 차량에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된 차량입니다. 올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는 227HP 터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통해 갤롱당 최대 43마일의 속도를 낼 수 있으며 드라이빙 레인지는 500마일 이상입니다. 8개의 스탠다드 어드밴스드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적용됐고 12.3인치의 듀얼 파라노믹 스크린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제임스 벨 디렉터는 기아 딜러십을 찾아 새 모델을 만나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I think the best advice I would have is come to a Kia dealership. We have a fantastic lineup of SUVs now, from the Seltos, we'll even start with the Seltos, now to the Sportage, to the Sorento, and up to the Telluride. So 스포티지 X 프로의 가격대는 25,990달러부터 시작되며 올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의 가격대는 27,290달러부터 시작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윤입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한국 소식 간추려드립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한국 소식입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이 마무리가 됐지만 법안 처리 과정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계속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을 공포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고 민주당은 의사 진행 방해 책임을 묻겠다면서 김기현,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냈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한 문재인 대통령을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의회 농단 정권의 수장이라고 꼬집으면서 정치적 사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권력이 이처럼 초라해 줄 수 있다는 것에 비애감마저 느낍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경고합니다. 이제 쇼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심판의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권력을 정상화하는 것이란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한 후속 조치에 동참하라고 재촉했습니다. 개혁의 물살을 거스르려 한들 도도한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특위 명단을 곧 제출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그만 몽리를 멈추고 조속히 위원 명단을 제출하길 촉구합니다. 입법 과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신경전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법을 무시하고 꼼수를 부린 건 민주당이고 목적과 수단 모두 정당하지 못했다고 질타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적법성을 판단할 거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이 법을 위반해서 만든다면 그게 누구 보고 지키라고 하는 겁니까? 절차에 하자가 있는 이 검수완박 법안은 무효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김기현, 배현진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 추진에 나섰습니다. 김 의원은 법제사법위원장석을 점거해 의사 진행을 방해했고 배 의원은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앙증맞은 몸이라고 발언해 국회를 모욕했다는 게 민주당 주장입니다. 김기현 의원에 대한 그 본회의의 직접 징계안 그리고 배현진 의원에 대한 그 의사진행 발언 과정에서의 국회 모독에 대한 윤리 제소. 검수완박 입법 전국은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처리 과정에 대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면서 여지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 전 마지막 지역 순회 일정으로 지방선거 격전지 중에 하나로 꼽히는 강원도를 찾았습니다. 강원지사 선거에 나선 김진태 국민의힘 후보는 당선인의 일정 내내 밀착 동행했는데 민주당 이광재 후보는 당선인의 선거 지원이라며 견제에 나서고 지역 공약 발표로 맞불을 놓았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강원도를 찾은 윤석열 당선인. 대선 공약을 다시 꺼내들며 약속을 지키겠다 했습니다. 경제특별자치도 설치, 수도권 광역철도 노선의 춘천 연계, 동서고속화철도 조기 완공 등의 지역개발 공약들입니다. 강원도가 기지개를 켜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저 역시 중앙정부를 지키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약들
국민의힘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의 선거 공약이기도 합니다. 김 후보는 윤 당선인이 강원도 주요 도시를 훑는 내내 밀착 수행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그동안 소외받았던 강원도가 더 발전할 수 있겠구나 하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 후보와 치열한 접전을 벌이는 민주당 이광재 후보. 윤 당선인이 국민의힘 후보와 함께 다니는 일 없었으면 한다고 견제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정부 인선에 강원도 인사가 없다 소외론으로 맞대응했습니다. 윤 당선인의 내각에는 강원도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온 강원도 출신의 장관이 한 명도 없습니다. 지역 곳곳에 대기업 연구시설 등을 유치하겠다면서 맞불 공약도 내놨습니다. 윤 당선인은 이번 강원 일정을 끝으로 취임 전 7차례의 지역 순회를 마무리했습니다. 매번 해당 지역 국민의힘 후보들이 동행하며 민주당에선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지만 당선인 측은 약속을 지키고 민생을 살핀 것뿐이라고만 했습니다. KBS 뉴스 강민철입니다. 새 정부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민주당은 총리 후보부터 낙마 1순위라고 지적을 하면서 의혹이 많은 후보자들에 대한 추가 사퇴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결정적 한 방은 없는데도 사퇴 운운하는 것은 다수당의 횡포라고 맞섰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인준은커녕 자진 사퇴 1순위라며 공세를 높였습니다. 특히 한덕수 후보자는 국민에게 이미 퇴장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실격 1순위라고 할 만합니다. 즉각 자진 사퇴하기 바랍니다. 168석 민주당이 키를 잡고 있는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여부를 고리로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다른 후보자에 대한 추가 사퇴도 압박했습니다. 문제가 많은데도 임명을 강행한다면 총리에게 장관 임명 제청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도 넘은 갑질이자 새 정부 발목 잡기라고 반발했습니다. 검증에 자신 있다면 밤을 새워서라도 청문회를 하면 되는데 결정적 한 방이 없으니 집단 퇴장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처음부터 낙마라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집단 퇴장을 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 방기이자 매우 퇴행적인 정치 행태입니다. 하지만 당내에선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사퇴 요구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국민 눈높이에서 아니면 아닌 것이라고 했고 하태경 의원도 자녀 의대 편입학 관련 의혹은 공직 수행의 결격 사유라고 직격했습니다. 부실 검증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은 기존 한동훈, 정호영, 김현숙 후보자에 더해 한덕수 총리와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입장을 추가로 밝혔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이제 정치권의 관심은 다음 달 1일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그리고 미니 총선급으로 판이 커진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안철수 같은 대선주자급 차출론이 나오면서 빅매치 성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가 전합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보궐선거에 출마하냐는 질문에 답을 피했습니다. 아니요, 이제 지금 다른 말씀드릴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하지만 경기지사 선거에 나선 김은혜 후보 지역구인 경기 분당갑에 나가는 방향으로 생각을 정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 위원장 측 관계자는 지방 권력 교체가 목적인데 경기도가 이번 선거 승패의 가늠자가 된 상황이라며 이런 이유로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분당 민심이 우호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민주당 이재명 고문을 향한 도발성 발언도 나왔습니다. 본인의 최대 치적 대장동이 포함된 분당갑 지역구에서 초밥과 소고기, 베트남 음식, 샌드위치와 닭백숙의 추억과 함께 하셨으면 합니다.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고문 차출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당보다는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송영길 전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 출마를 언급하는 분위기입니다. 출마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인천 지역이나 수도권 또는 전국에 그런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열어놓고 지도부가 좀 판단을 해보자. 이런. 이 고문 측 관계자는 당초 보궐선거에 안 나가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요청이 잇따르면서 외면하기만은 어려운 상황이다. 주말 사이 기류가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기반인 경기를 떠나 인천으로 갈 명분이 부족하다는 점이 가장 큰 고민입니다.
인천 지역 의원 간담회에선 의견이 모아지진 않았고 비대위에서도 부정적 기류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홍준표 전 의원의 대구시장 출마로 치러지는 대구 수성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당선인을 등에 업은 윤심,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따르는 박심, 홍 전 의원의 지지를 받는 홍심까지 주요 인사의 복심을 자처한 후보가 잇따라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YTN입니다. 홍준표 전 의원이 대구시장 후보로 나서면서 보궐선거가 확정된 대구 수성을 지역구, 국민의힘 내부 공천 경쟁막이 올랐습니다. 먼저 지난 21대 총선에서 무소속 출마한 홍준표 전 의원에게 고배를 마셨던 이인선 전 경상북도 부지사가 재도전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지역균형특별발전위원회 인수위원으로 활동한 이 전 부지사는 윤심을 등에 업었습니다. 인수위원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정부의 탄생을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당선인께서 반드시 많은 것을 챙겨가라고 말씀하셨고요. 제가 확실하게 제가 받아오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수위 경력을 내세운 권세호 인수위 기획위원도 출사표를 던졌고 김재원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도 대구시장 경선에서 밀린 뒤 국회의원 후보 경쟁에 다시 나섰습니다. 대구시와 또 나라를 위해서 제가 수수방관하지 않고 현장으로 달려가서 직접 몸으로 부딪히는 것이 애국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보궐선거에 공천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박심을 앞세운 유영하 변호사도 대구시장 경선에 이어 다시 한번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홍준표 전 의원의 사무실을 이어받은 정순천 전 대구시의회 부의장은 홍심 대표 주자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삼선 시의원으로 지역 현안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여성 후보라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이 지역에 말씀드렸듯이 40년 이상 구석구석이 모르는 데가 없습니다. 대통령 후보의 공약과 정순천 국회의원 공약으로서 대구시를 위해서 만들어 가겠고 국민의당 출신으로 안철수계로 분류되는 사공정규 동국대 교수와 정상환 변호사도 공천 신청을 해 국민의힘에서만 7명이 경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아직 공식적인 출마 후보가 없는 상황. 국민의힘이 이번 주 면접을 거쳐 다음 주 초 공천을 마무리하면 본선 대진표가 짜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경제 소식 이어집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결과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안도하면서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어제보다 932.27포인트가 오른 34,061.06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124.69포인트가 상승한 4,300.17, 나스닥 지수는 401.10포인트가 뛴 12,964.86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유가는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6개월 내에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는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어제보다 $5 40센트가 오른 배럴당 $107 81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22년 만에 두 단계인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시중의 돈줄을 조이는 양적 긴축도 다음 달부터 들어가기로 하면서 본격적인 인플레 잡기에 나섰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기준금리는 0.75에서 1%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통상 0.25%포인트 올리는 연준이 0.5%포인트 인상한 것은 2000년 5월 이후 22년 만에 처음입니다. 연준은 그러면서 앞으로 두어 번 더 0.5%포인트 인상 단행을 시사했습니다. There is a broad sense on the committee that additional 50 basis point increases should be on the table at the next couple of meetings. 연준은 또 다음 달부터 보유자산을 매각하는 양적 긴축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과 주택저당증권 가운데 475억 달러 어치를 재투자하지 않는 방식으로 시중 자금을 걷어들이기로 했습니다. 9월까지 단계적으로
950억 달러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월 최대 500억 달러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긴축은 2배 가까운 속도입니다. 올해 연간 1조 달러, 우리 돈 1200조여 원까지 자산을 줄인다는 목표입니다. 이처럼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양적 긴축을 빠르게 진행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The economy and the country have been through a lot over the past 2 years and have proved resilient. It is essential that we bring inflation down if we are to have a sustained period of strong labor market conditions that benefit all. 그러면서 물가 안정성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며 금리를 경제 성장을 억제하지 않는 수준으로 빠르게 올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특히 경기 하강에 가까운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며 쉽지 않은 과제임에도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무역 수지 적자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상무부는 지난 3월 무역 수지 적자가 1,098억 달러로 2월보다 22.3%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적자액은 지난 1월의 적자액 897억 달러를 뛰어넘은 역대 최대입니다. 또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인 1,067억 달러도 웃돌았습니다. 3월 수입은 3,515억 달러로 2월보다 10.3% 증가했고 수출은 2,417억 달러로 2월보다 5.6%가 늘어났습니다. 3월의 수입과 수출액 역시 사상 최대치입니다. 특히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은 인플레이션 영향이 크다고 언론들은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수요가 다른 나라들의 경제 활동을 훨씬 초과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무역 적자 폭이 크게 개선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관측했습니다. 성장 둔화에 직면한 페이스북의 모 회사 메타 플랫폼이 신규 채용을 동결하거나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메타는 오늘 직원들에게 보낸 내부 메모를 인용해서 이 회사가 채용 목표를 낮추고 올해 말까지 엔지니어링 부문 전반에 걸쳐 신규 채용을 상당 부분 중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메타의 데이빗 웨너 CFO는 이 메모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개인 데이터의 사생활 보호 강화 조치, IT 산업 전반의 침체 등이 사업과 채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것이 회사 전반에 걸쳐 거의 모든 팀의 채용 목표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메타는 올해 1분기에 매출액이 1년 전보다 6.6% 증가하는 데 그치며 2012년 상장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매출액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애플이 도입한 아이폰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 강화 조치로 광고 사업에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메타는 2분기에는 매출액이 전년 동기보다 감소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바이오 기업 모더나가 코로나19 백신 덕분에 1분기 실적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모더나는 올 1분기 매출이 60억 7천만 달러, 순이익이 36억 6천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매출과 순이익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모더나의 실적은 1분기 주당 순이익 8달러 58센트로 금융정보업체인 팩트셋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 5달러 37센트를 큰 폭으로 넘는 등 월스트리트의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경제는 여전히 강하고 인플레이션은 너무 높아서 줄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오늘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런던에서 열린 월스트리트저널이 주최한 CEO 협의회 연설에서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에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고 이는 미국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가 전 세계의 에너지 가격을 더 높일 수 있다고 봤습니다. 옐런 장관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타격을 주었고 미국과 동맹국들은 추가적인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러시아가 세계 경제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4월 민간 부분 고용 증가세가 월가의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ADP 전미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4월 민간 부분 고용은 전달보다 24만 7천 명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달에 기록한 47만 9천 명 증가보다 줄어든 것으로 월스트리트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인 39만 명 증가도 밑돌았습니다. 지난 3월 수치는 45만 5천 명 증가해서 47만 9천 명 증가로 상향 수정됐습니다. 4월 민간 고용에서 서비스 부분은 20만 2천 명 증가했고 제조업 부분은 4만 6천 명이 늘었습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에서 32만 1000명이 늘어났고 중견기업은 4만 6천 명, 그리고 소기업에서는 12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5월 4일) 수요일 저녁 라디오 소울 이브닝 뉴스 날씨입니다. 매운 치킨의 완결판 맥도날드 스파이시 치킨과 너겟을 즐기세요.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LA 일원 오늘 밤 구름이 조금 지나가면서 바람은 5마일에서 10마일 정도로 불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 57도가량까지 내려가겠고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면서 낮 기온은 오늘보다 더 올라간 최고 78도가량을 보이겠습니다. 한편 금요일까지 비슷한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밤 최저 기온도 57도로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오렌지 카운티 지역 82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90도, 해안 지역 72도, 산악지대는 71도로 예상됩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오늘 저녁 구름 조금 끼겠고 바람이 10마일에서 20마일 정도로 불겠습니다. 최저 72도, 내일은 대체로 흐린 날씨에 낮 최고 83도, 밤 최저 73도가량을 보이면서 역시 바람이 15마일에서 20마일 정도로 불겠습니다. 한국 날씨입니다. 어린이날이자 절기상 2파인 오늘 맑은 날씨에 기온도 크게 올라서 서울이 25도, 대전과 광주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건조특보가 내려진 동해안에 오늘까지 돌풍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밤부터는 중부와 호남 지역에 비가 조금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는 매운 치킨의 완결판 맥도날드 스파이스 치킨과 너겟을 즐기세요. 맥도날드 제공이었습니다. 라디오 소울 이브닝 뉴스 1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6시부터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계속됩니다.